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좋은 종목들을 잘 추려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내가 궁금한 게 많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들 궁금한 점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티키타카의 대명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SKC를 시작으로 삼성전기, 유진테크, SL, 현대중공업 이렇게 5개를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삼성전자, 어버브 반도체, 이노뎁, K카, LG전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벌써 많은 분들이 수요일은 톰톰데이,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죠?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좋은 종목 10가지를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하신 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릴레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SKC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SKC. 네. 네. 최근에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 올해 일단은 배터리 시장 사업부 성장을 계속 확인되었고 반도체 소재 쪽도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죠. 네. 화학 부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전 사업 부분이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배터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박 관련해서는 뭐 SKC가 거의 독보적인 시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생산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말레이시아 공정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증설이 마무리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내년에 매출 증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국 업체를 좀 인수하면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뭐 이렇다 하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런 흐름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주가 자체는 한 3, 4개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입니다. 17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네.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C는 흔들림 없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 22만 원대까지의 반등세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KC를 유창희 대표님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거의 국민주죠. 삼성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 삼성전자 추천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그러게요. IT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를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도 올해 한 해 동안 상당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도리어 파는 매도를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형 IT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와 삼성전자는 같이 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근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는 드림 업황에 대해서 뭐 롱 윈터라는 긴 겨울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조금은 이슈가 좀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무시하고 이제 그 이후에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메모리 쪽 제외하고 메모리 쪽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DDR5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교체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전망. 이제 인텔에서 12세대 CPU, 그러니까 DDR5를 지원하는 12세대 CPU가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뭐 서버용 CPU도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DDR4가 아닌 5가 점차 교체 시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뭐 모건스탠이란지 디램 업황이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이 대형 IT를 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이제 언제부터 이 반도체가 이제는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됐네요. 네, 실적은 나오는데 뭐 안 좋을 거다라는 이런 한마디 두마디 이런 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또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주도주가 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삼성전기를 전기. 선택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계열사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흐름을 보시면 네. 애플향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뭐 카메라든 뭐 PCB든 계속해서 애플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애플은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신제품만 낸다라면 계속 히트를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매출 성장에서 이어질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고사양의 IT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됐든 NFT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플랫폼 혹은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춰가는 것을 따라가려면 IT 기기가 따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지폰으로 메타버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고사양의 IT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LCC는 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MLCC가 고사양으로 갈수록 더 많은 MLCC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패키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기도 패키지 사업 부분이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았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뭐 박스권 최근 박스권 상단 뭐 19만 원, 20만 원대까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 계속해서 IT 관련된 섹터는 저는 연말 내년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소개를 해주셨고, 자, 저희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3%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뭐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강보합권 0.08%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아 쪽을 확인해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시장은 0.6% 정도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3.3포인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1,010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또 IT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네. 일단은 산업용 MCU에서 그 최근 잘 아시겠지만은 전력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런 그 MCU 그리고 PMIC 이런 반도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MCU에서 이제 전장용 MCU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량용 모바일 기기 급속 충전 MCU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라이다용 MCU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MCU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연관된 뭐 MCU 그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차량용 부품 신뢰성 평가국에서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지금 커스터머 샘플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빠르면 내년 초 회사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스터머 샘플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얘기지만 성능 점검도 마찬가지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시나리오가 좀 그 정확하게 뭐 예상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내년 초에 이런 모멘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어찌 보면 그때 가서는 어버브 반도체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MCU를 이제 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 어떤 파운드리를 맡기게 되고 이제 테스트까지 진행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한 76%를 차지하고 있는 윈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이란지 테스트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정태근 팀장님 IT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요. 네,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다 IT로 네, 도배를 IT 하십니다, 두 분이.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죠. 네.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그런 것들이 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해도 상승세를 보여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반도체 쪽에 이제는 좀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 투자 확정 짓지 않았습니까? 장소까지. 네.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 관련돼서 유진테크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견조한 IT 수요, 뭐 PC 생산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련된 부품 뭐 소재 쪽에 대해서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든 NFT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최근에 뭐 고점대 55,000원 지난 4월 고점대에 갔다가 약간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전 충분히 이 자리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테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가지고 오시는 종목 중에 IT 종목이 많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전 종목들 보다 보니까 다 IT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종목도 이노뎀인데 이건 IT 또 소프트웨어죠. 네. 소프트웨어인데 일단은 정부에서 2025년까지 공공 부분의 메타버스를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해서 메타버스라는 NFT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노뎀이라든지 그 최근에 뭐 드래곤플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그나마 메타버스에 최근 조정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공공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게임 업체라든지 그리고 뭐 NFT 관련해서 산업적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건데 그 모멘텀을 얼마만큼 많이 끌고 가느냐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얼마만큼 또 이 사업 성과를 이제 만들어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노덱 같은 경우도 서두에 뭐 정부에서 2025년까지 공공부문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대를 할 건데 그 속에서 메타버스 융합도시 뭐 추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네이버, SK텔레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지금 미국 쪽에 로블록스는 많이 알고 있는데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거의 맞수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함께 어쨌든 이 메타버스 융합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뭐 미국 정부와도 미팅을 했지만은 최근에 뭐 버라이즌이란지 그리고 MS한지 미팅을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VR, AR 관련해서 시장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노뎁이라는 회사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노뎁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SL을 선정을 좀 SL 이요?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가 물론 최근입니다. 네. 반도체 쪽, IT 쪽하고 자동차거든요. 뭐 현대차가 한 2년 만에 자사주 5천억 매입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포드든 뭐 GM이든 그리고 뭐 테슬라, 뭐 리비안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도 있고 또 하나는 공급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차량 생산이 재개가 된다라는 거 다시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인데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헤드램프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없이 차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 생산이 재개가 된다, 다시 확대가 된다는 거는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해서의 매출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L은 LED 헤드램프 관련해서 어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꼭 현대 기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GM이든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매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35,000원 돌파되는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L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유튜브에서 오무진 님이 오늘 톰톰 IT 데이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자동차 관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도 오무진 님이 또 어제 뜬금없이 상한가를 갔던 K카, K카죠? 네. 소개해 케이크한데 자동차 유창희 대표님은 자동차, 저는 중고차. 중고차. 네. 전 골드만삭스가 투자 기한 매수를 냈습니다. 그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의 더블 그러니까요. 이상인 85,200원을 제시를 이게 했는데 한번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골드만삭스 효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뭐 어떤 IT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은 그 지난 8월달에 모건 스탠리하고 시티 이런 그 IB들이 디램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낼 때 골드만삭스는 아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10월 26일 날 가서 뒤늦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지금 IT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엇박을 타버리는데 그걸 좀 골드만삭스가 요즘 예, 그걸 좀 만회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K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높게 그러니까요. 잡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골드만삭스 효과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근거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중고차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오프라인 쪽에서 이 K카가 온라인 중고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네. 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향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회사가 어쨌든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쪽으로 점유율이 더 넓어질 것이다. 뭐 그런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3분기 매출도 뭐 좋게 나왔는데 매출이 뭐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몰 성장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뭐 K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는 오늘 솔직히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올라갔네요. 네, 근데.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한 5%에서 3%에서 5% 상승 눌림목?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면은 오늘 잡고 이제 내일 하고 모레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항상 인생은 예상대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죠. 리포트는 어제 나왔는데 왜 오늘 어차피 종목 선정하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현대중공업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업황 바닥 했죠. 근데 네. 업황 바닥은 이어진 건 맞지만 실적이 따라붙지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경과되었다는 거 본다라면 이제 실적이 따라 붙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턴어라운드 개념에서요 조선주들은 내년에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LNG선 수주 얘기가 좀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은 배를 못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수주를 못 해요. 도크가 꽉 찼고 이미 몇 년치 수주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계속해서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오래 기다리라도 한국에서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수주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조선주들도 수소 인프라, 수소 관련돼서의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현대중공업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문자로 3103번님이 LG전자 많이 궁금해요라고 네네.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져가십시오. 지금 손실인지 수익인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어쨌든 뭐 애플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어떤 출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차가 나오게 되면은 뭐 두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을 예를 들게 되면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노트북을 예를 들게 되면은 CPU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칩은 어차피 애플이 할 겁니다. 걔네들이 할 거고요. 그 외에 뭐 차량 OEM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외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전 맥북부터 LG그룹과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을 상당히 끈끈하게 이제 맺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 출시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꼭 하나는 분명히 LG가 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유력한 건 배터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YM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이라든지 차량 OEM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둘 다 가져오든 아니면 하나씩만 가져오더라도 분명히 다 연결고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 사업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차량 OE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마그나 쪽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좀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전자와 어보브 반도체는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는 그 상승으로 전환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가지 종목 가운데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저는 SL 선정했습니다. SL. 네, 좋습니다. SL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국민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로 예, 결정해 주셔서 지난주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엄청 국민 미네. 안티패 생기겠네요. 네, 엄청 미시네요. 좋습니다. 자, SL과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